불교하면 뭔가 좀 어렵고 종교적인 느낌이 먼저 드시죠? 근데 오늘 얘기할 연기법은 조금 달라요. 이건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세상을 보는 하나의 안경, 현실을 이해하는 운영체제 같은 거거든요.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주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되게 단순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바로 부처가 깨달았다는 그 핵심 아이디어 그 자체라고 해요. 우주의 모든 비밀을 푸는 마스터키가 바로 이 네 줄에 담겨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아니, 진짜로 이 짧은 문장이 현실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좀 과장 같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봅시다. 이 연기법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저 멀리 우주에서부터 바로 지금 내 마음까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네 줄로 된 우주의 암호. 이름부터 뭔가 거창한데요. 우선 이 원리가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연기법, 한자로 보면 인연 따라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인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에 혼자 그냥 뜬금없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건 다른 무언가에 기대서 의존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연기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원칙이에요. 그럼 그 우주의 암호라는 걸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엄청 간단해요. 딱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째,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생긴다. 이건 바로 발생의 법칙이에요. 어떤 원인과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이것이 없으니 저것도 없어진다. 이건 소멸의 법칙이고요.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당연히 사라진다. 이겁니다. 어때요? 되게 명쾌하지 않나요? 이걸 아주 쉽게 보여주는 옛날 비유가 있어요. 바로 이 갈대세계요. 얘네들이 똑바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서로 기대야만 해요. 여기서 하나라도 쏙 빼버리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세상 모든 게 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상위성, 즉 상호의존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대체 뭘까요? 과연 나라는 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엔 이 연기법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나 역시 철저하게 의존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선 시간적으로 볼까요? 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부모님이 계셨고 그 위로 또 조부모님이 계셨고 끝없이 이어지는 조상들의 연속선상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또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내가 자라온 가족, 사회, 그리고 이 자연환경 이런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계속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걸로 내 생각이 만들어지고 내 마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정체성마저도요.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려면 실패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려면 악하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죠. 전부 다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봤는데요. 이 관점을 조금 더 넓혀서 세상 만물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컵 하나에 담긴 우주. 이게 무슨 뜻일지 궁금하시죠? 자, 여기 그냥 평범한 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로는 그냥 물 마시는 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하지만 이 컵이 다른 것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꽃 한 송이를 꽂으면 어떻게 되죠? 네, 이 컵은 순식간에 화병이 됩니다. 컵의 본질이 변한 게 아니라 꽃과의 관계가 컵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컵을 누군가에게 던진다면요? 끔찍한 상상이지만 그 순간 컵은 아름다운 화병이 아니라 상대를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엔 이 컵을 손가락으로 통통 리드미컬하게 두드려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건 또 뭐가 되죠?
맞아요. 멋진 리듬을 만들어내는 악기가 되는 겁니다. 보셨죠? 컵 하나가 화병도 되고 무기도 되고 악기도 됐어요. 이게 바로 불교 화엄 사상에서 말하는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곧 하나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이 컵 하나에 세상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담겨 있다는 뜻이고 또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가 지금 이 컵을 만든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무한한 창의력의 원천 아닐까요? 이 연기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법칙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아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물리 법칙은 물질 세계를 설명하죠. 그런데 연기법은요,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감정, 생각, 심지어 삶과 죽음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와, 듣다 보니까 철학적으로는 정말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 현실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멋진 이론을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연기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먼저 행복 만들기.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진심으로 이해하면 다른 사람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감사와 연민이 저절로 생겨나겠죠? 관계가 더 좋아지니 당연히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 없애기도 가능해요. 나는 실패자야? 라거나 나는 못난 사람이야 같은 생각에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연기법에 따르면 나라는 것도 실패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저 조건 따라 잠시 생겨난 현상일 뿐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런 생각들이 주는 불안과 고통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구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제 이 구절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복잡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아주 실용적인 내비게이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세상 모든 것이 정말로 다 연결되어 있다면 과연 나는 어디서 끝나고 세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경계가 과연 존재할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